친구들 진행합시다. 오늘 이어서 할 내용은 등비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같은 비율을 가진 수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 2, 4, 8, 16.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칙이 곱하기 2씩 되고 있죠. 그렇죠? 이처럼 곱하기 2씩 되고 있는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N이라는 애는 첫 항부터 어떠한 일정한 숫자를 곱해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거듭 제곱이 일어나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2를 2번 곱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2를 3번 곱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2를 4번 곱한 거죠.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첫 항, 얘를 공비라고 말합니다. 공통된 비율, 공비라고 표현해요. 자, 등차 수열과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항을 정의했다면 그 일반항에 대해서 규칙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웃하는 애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쓸까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 r을 곱하는 거잖아요. r씩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을 r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ABC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일컫는다면 세 개가 등차 수열이면 우리가 등차 중항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개가 등비수열이면 등비중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은 뭐가 되냐? b의 제곱은 ac, b는 루트 a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살짝만 언급하자면 등차 중항이 뭐였죠? b가 2분의 a 더하기 c였죠. 등비중항은 뭐래요? b가 루트 ac죠. 얘랑 얘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쵸? 그럼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또 나오겠구나. 그놈의 산술기하 평균이 나올 건덕지가 있겠구나. 실제로 이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게 뭐 이야기하자면 더하기의 평균이라면 기하평균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곱하기의 평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평균이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정의상으로는 다 더하고 나누는 거니까 거기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루트 AC라는 게 이 등비 중앙에 관련된 개념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한 일반항의 표현, 그다음 등차 중항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했죠? 기억이 안 나나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야기했죠. 그럼 당연히 등비 수열의 합도 이야기해야겠죠. 자, 등비 수열의 합.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등비 수열 A1부터 AN까지 더하면 걔는 좀 값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써져요. 물론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등차 수열도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라고 표현했으니까 말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거를 사용해줘요. 공비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끝이에요.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게요. 내용 자체는 많지 않죠. 어쨌든 등차 수열도 사실상 규칙은 되게 간단해요. 더하기를 해서 만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고 더하기도 하고 식으로도 문제를 풀고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곱하기에 대한 규칙이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 가운데 항도 찾고 일반 항도 찾고 등비수열의 합도 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왼쪽에다 써볼까요? 이게 일반항이고요. 이게 등비 중앙 개념이고요. 등비수열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바탕으로 진행하죠. 오늘은 등비수열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더 나가지 않습니다. 유형도 10개밖에 12개? 맞네. 부지런히 한 거야겠다. 그치? 등비수열까지만 나가겠습니다. (981번) A2는 10이고 A4는 100인 등비수열이 있답니다. 등비수열은 이렇게 쓰죠. AR이고요. AR의 세제곱이에요. 둘 연립해주면 등차수열에선 가간법을 많이 쓰지만 등비수열에선 나누기도 곧잘 씁니다. 그래서 둘 나누어주면 R제곱은 1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A1, A3, A19까지. 자,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AR 제곱 곱하기 AR 몇 제곱이죠? 18제곱이죠? 자, 근데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예요? 더하기 하는 거죠. 그쵸? A는 몇 개 있어요? A1부터 A19까지. A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곱하기니까 치수에다 써주는 거고. 자, R 몇 개 있어요? R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얘들아?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2부터 18까지 2씩 늘어나는 걸 더하는 꼴이라서 뭐야? 등차 중항이죠. 미안해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그래서 90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죠? 오케이. AR의 9제곱, A 10제곱으로 볼 수 있네.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AR 세제곱이 10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00에다가 R의 몇 제곱? 6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R의 6제곱이라면 10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10의 5제곱의 10제곱 10의 50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얘 써먹은 거죠? 이렇게. 얘도 써먹었죠? AR 9제곱이 AR 세제곱 곱하기 R 6제곱이잖아. 그치? 그렇게 쓴 거죠. 모르겠네.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숨만 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자, 첫째 항이 64 등비수열에 대해서 1은 몇 항인지 구해달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2분의 A 3, A 3분의 A 5,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A2는 저 AR의 n-1제곱 기준으로 AR 분의 AR 제곱, AR 제곱 분의 AR 4제곱 이게 되는 거고, R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4분의 1은 R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0인 거니까 R은 2분의 1. 첫 AN이라는 게 6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그럼 뭐예요? 이게 2의 몇 제곱이니?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그쵸? 7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쵸? 지수법칙 다 할 수 있죠? 얘가 1 되는 거 원하는 거니까, 즉 2의 0제곱 원하는 거니까 n은 7. 우리가 이거를 뭐 제7항 제 몇 항이냐고 물어봤잖아. 제 몇 항이냐고 물어봤으면 제7항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저 일반항 A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거에다가 거랑 이제 비교해가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988번) 로그 A2는 2분의 5 1 로그 A5는 2 등비수열이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쵸? 둘을 뺍니다. 둘을 빼면 어떻게 돼요? A2분의 A5가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A2는 AR이고요. A5는 AR 4제곱이라서 얘가 로그 2의 로그 R의 세제곱이 되니까 옆에 써줘야 되나요? AR이고 AR 4제곱이라서 약분하면 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로그 R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잠깐만, 근데 얘가 로그 AR 아니니? 로그 AR이 2분의 1, 로그 R이 2분의 1이라고? 그럼 로그 A가 얼마예요? 0이라는 것까지 밝힐 수 있죠. 즉 A는 1, R은 10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N이 A, R, n-1제곱이 100과 만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데 A1이고요. R은 10의 2분의 1제곱이니까 10의 2분의 n-1제곱이 10의 제곱과 10의 4제곱 사이에 있는 거면 n이 얼마일 때? 5일 때 되겠고요. 6일 때 되겠고요. 7일 때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개? 3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말해준 거에 일반을 하나씩 써가면서 R도 구하고 A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다시 써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냥 계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딱히 규칙 써먹을 만한 게 없었네요.
이제 있나요? 991번. 2 x x2 x9 64에 대해서 등비수열이래요. RC 곱하는 거죠. 그래요? 로그 2x1 로그 2x2 로그 2x9를 더해달라는 건 x1 곱하기 x2 곱하기 x9를 구해달라는 거고, 로그 성질 까먹은 친구들은 앞에 거 찾아보면서 다시 봐요. 자, 로그에서 곱하기 하는 건데 x1 곱하기 x9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아요? 2도 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쵸? x2 곱하기 x8도 똑같을 겁니다. 즉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64가 몇 쌍 있는 거예요? 2분의 9쌍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지금 이게 9쌍이 안 나오, 그러니까 5쌍이 안 나오잖아. 그치? 가운데 하나는 남으니까 2분의 9쌍. 이렇게 됩니다. 자, 2 곱하기 64는 64가 2의 6제곱이기 때문에 2의 7제곱이 돼서 로그 2의 2분의 63제곱이 되고, 잠깐 여기 밑이랑 밑이 같으면 어떻게 돼? 그냥 2분의 63이죠.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순환소수 기억해요? 996번 순환소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순환소수 뭐예요? 순환소수 0.a 땡 얼마죠? 그쵸, 9분의 a가 됩니다. 0.0b 땡 얼마예요? 90분의 b죠. 0.00c 땡 900분의 c가 돼요. 자, 얘네가 등차 뭐라는 거야?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가운데 거의 제곱이 둘의 곱과 같다. 어차피 분모는 똑같지 않니? b제곱은 ac. 한 자리 자연수래요. 한 자리 자연수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자, 서로 달라야 되죠. 그래서 얘 1일 땐 안 되고요. 2일 땐 뭐가 돼요? 1, 4가 됩니다. 그쵸? 2의 제곱은 1 곱하기 4. 또 누가 있어요? 3의 제곱은 뭐가 있어요? 9 되는 거 1 곱하기 9가 있겠죠. 4의 제곱은 누가 있어요? 2 곱하기 8이 있겠고요. 5의 제곱은 만족하는 거 없죠. 6의 제곱 36은 뭐가요? 4 곱하기 9가 있습니다. 7의 제곱 없고요. 8의 제곱 64 되는 거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몇 개? 4개. 됐어. 이렇게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대입해 가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쵸? 일일이 찾는 겁니다. 일일이 찾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들만 있나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내수를 택하여 나열할 때 공비가 자연수인, 또 나왔네. 자연수라는 멘트.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죠. 맞아요? 대입하라는 거죠.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4개의 수가 있는데, 맞죠? 공비가 자연수여야 돼. 서로 다른 이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1인 건 취급 안 하고요. 공비가 2인 것부터 따집시다. 공비가 2야. 제일 작은 수 누가 있어? 1이 있겠죠? 1이 있으면 2, 4, 8. 2가 첫 항이라면 4, 8, 16. 그렇죠? 얘랑 몇 배 차이 나요? 8배 차이 나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100 이하야. 그치? 그럼 되는 거 누구 있어요? 누구까지야?
8의 배수잖아. 얘네들 전부 다. 그치? 8, 16. 실제 하나만 더 해볼게. 3, 6, 12, 24. 8의 배수잖아. 그럼 8의 배수의 개수 구해주면 되겠죠. 누구까지야? 12까지죠. 96까지. 그쵸? 12개. 공비가 2인 순서쌍은 12개 있습니다. 공비가 3인 건 몇 개 있어요? 1, 3, 9, 27. 자, 이거 27배죠. 그래서 27의 배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누구 있어요? 2, 3까지만 있습니다. 3개. 공비가 4인 거 몇 개 있어요? 1, 4, 16, 64. 이거 1개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 있습니다.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직접 세는 거라고 했어요. 직접 안 세고 이거 문제 풀려고 하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나열해 보세요. 나열해 보길 바랍니다. 천 3번. 1003번. 이래서 출발한 애예요. 수선의 발 내렸고요. 또 수선의 발 내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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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의 발 내렸어요. 이름을 붙입니다. P1, P2, P3, P4, P5, P6, P7, P8, P9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겠죠. PM부터 PM-1까지의 거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거리가 2분의 1의 10제곱 이내 찾으래요. 자, 첫 번째 거리 얼마예요? 이 길이 얼마죠? 점과 직선 간의 거리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딴 생각하지 마요. 알았죠? 도형은 도형으로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의 존재 목적부터 찾아야 됩니다. 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전부 다 45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삼각함수 처음 할 때 말했어요.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해요? 빗변 나왔어요. 각도 나왔어요. 여기 길 어떻게 구해요? 사인 45도라고 했죠. 빗변에다 사인 45도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요? 기억하죠? 한 번만 더 쓸게요. 여기가 x 사인 세타다. 여기 x 코사인 세타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예요?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루트 2분의 1에다가 다시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또 45도라서 여기랑 같으니까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럼 그에 따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이겠죠. 즉 Pn부터 P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10제곱 루트 2분의 1의 20제곱은 P20, P21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규칙 찾는 거의 일종이긴 한데 일환이긴 한데 잘 못 본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해설해주면 P1, P2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고요. 아, 그리고 규칙 찾을 때
추천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나열을 하되 계산을 하진 마세요. 그거를 계산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규칙이 나타나는데 많은 힌트를 줍니다. 물론 때때로 계산을 해야만 규칙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규칙을 찾기 위해서 나열을 해가면서 계산을 안 한 상태로 찾으려고 할 때 안 나오면 그때는 이제 계산을 완료하는 거지, 지금처럼 명확하게 루트 2분의 1씩 곱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계산하고 있으면 오히려 규칙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2루트 2분의 1이라고 쓴다고 니네가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바로 인식이 되냐고 하면 좋은데 안 될 수 있잖아. 그쵸? 자, 이거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pn 플러스 1의 길이를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으로 인식할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1일 때 1이죠, 2일 때 2죠, 3일 때 3이죠. 그러니까 n이니까 n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1일 때 1이죠, 2일 때 2죠, 3일 때 3이죠. 그러니까 n일 때 n제곱인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규칙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 맞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규칙 찾기는 많이 보고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규칙이 보여요. 나열할 수 있습니다. 1009번은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좀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자, 이거 규칙 그 다음 수를 나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숫자 뭐 올 것 같아? 33333이겠죠. 맞죠? 그 다음 숫자는 3이 6개 있겠지. 그래서 AN이 뭐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얘 뭐라고 표현해? 3이 하나씩 님 이렇게 표현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응? 3이 개수가 늘어나는 건 맞아. 그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이거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좀 사전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딱 이 유형, 이 문제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내가 설명한다고 너희가 앞에 문제를 또 다 풀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앞에 문제들은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이건 얘를 쓰긴 하는데 주제가 얘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하자면 3, 33, 333, 3333, 3333 얘네들은 사실 얘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요. 얘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렇게 숫자 늘어나는 거 전부 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이것도 규칙은 같죠? 맞아요? 근데 얘는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규칙을 쓸 수 있죠.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각항을 AN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9999에서 333, 9999에서 3333, 9999에서 3333 3분의 1 곱한 게 AN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요.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이건 잘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심지어 여기서 문제는 또 두 번째도 거지 같아요. 뭐냐면 이걸 그래서 어떻게 더할 거냐,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3분의 10 마이너스 1, 3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1, 3분의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한 번에 계산을 못해요. 얘네들은
내가 아는 건 등비수열의 합만 안단 말이야.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10제곱까지 따로 계산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10개 있다. 이와 같이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했다시피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이 있긴 한데 그게 좀 주제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쪼개서 봐야 돼요. 자,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어떻게 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0 둘을 통분하면 27분의 10 곱하기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곱한 거니까 90 27분의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0 얘가 답입니다. 있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27분의 10의 제곱에 10의 9제곱 마이너스 1 4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좀 어렵죠. 인정. 등비수열 문제들 중에 또 어려운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1014번 뭐냐면 등차 수열은 이런 짓을 못하거든? 물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걔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등비수열은 이게 가능합니다. 뭐냐면 등비수열 AN의 뒤집은 AN분의 1도 등비수열이 돼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옆에다 쓸게요. 지울 거라서. AR에 n-1제곱이 있다면 이거 역수는 AR n-1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게 첫 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인 걸로 탈바꿈 돼서 이것도 또한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비교가 안 되네. 등차수열은 역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등차수열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등비수열은 역수를 가져오면 걔마저 등비수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문제에서 SN이라는 것을 A 1분의 1부터 A n분의 1까지 더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L 이렇게 쓰겠습니다. 등비수열이니까 그쵸? 굳이 우리가 꾸역꾸역 얘를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쓰고 이걸 역수로 쓸 이유는 없죠. 얘가 이미 등비수열이라는 걸 아니까 그쵸? 이때 S3이라는 건 R-1분의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27분의 1 6이라는 건 S6이라는 건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다. 자, 이 둘이 연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립해야 될까요? 어떻게 연립하면 좋겠어? 아까 이야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 님들아? 어떻게 하죠? 연립 어떻게 하냐니까. 더해? 뭘 더해? 빼? 뭘 빼? 나누기 하자고 했죠. 나누기 하면 얘분의 얘를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 약분되고 약분되고요. 써줄까? R-1분의 A 곱하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27분의 1분의 3 오른쪽에다 쓰죠. 그러니까 연립을 할 때 나누기라는 방법도 꽤 괜찮아요. 그거 우리가 지수 함수 파트에서 이야기했죠. 그렇지? 로그에서도 이야기했고. 실제로 등차수열에서 로그가 잘 안 나오는데 아까도 봤지만 등비수열은 곱하기에 대한 규칙이고 그게 우리가 지수법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나옵니다. 다시 등장해요. 이 등비수열 파트에서. 알았죠?
그래서 까먹은 사람들 좀 확인해 보시고요.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잘 봐주면 됩니다. 약분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R 세제곱 더하기 1이 81 이렇게 됩니다. R 세제곱은 80. 내가 원하는 S12는 R-1분의 첫 항 곱하기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야, 근데 R이 얼마야? 세제곱근 80? 어떻게 계산해? 이거 어떻게 계산해? R과 A를 무조건 다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앞에서 우리가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똑같이 R의 6제곱 더하기 1을 곱한다고 여기는 게 좋습니다. 얘가 얼마였고요? 3이었고요. 얘는 그럼 뭐예요? 80의 제곱 6401을 곱하면 되는 거죠. 19203 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더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합차공식 기억 못하는 거 아니죠? 기억 다 하죠? 합차공식 기억 못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니? 맞지? 중학교 거까지 가야 되나? (1018번) 물론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요. 아마 이번 거보다 질문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항상 등비수를 더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등비수 좀 더 어렵기도 하고요. 천천히 하면서 질문하세요. 알았죠? 세 문제 남았어요. 세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죠. 이렇게 하고 가고. 말했다시피 이 뒤에 파트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았죠? 보통 그래요. 보통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유형 자체가 많진 않은데 거기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냥 또 새로운 게 나와서 그런 건데 그냥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 평가를 들어보면 보통 여기 파트, 여기 다음 파트를 이 수학 1에서 제일 어려워해요. 수학 1에서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요.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 또 진입장벽이 좀 있나 봐.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 8일에는 나는 하루 정도 더 할 줄 알았는데 다음 주 8일에는 진도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숙제를 다 낸다는 거죠. 그럼 12일에 질의응답하면서 끝나게 될 것 같은데 고민이다. 뭘 할까? 이게 복습을 한번 간단한 교재로 할까? 마플 시너지를 바로 살까? 고민이네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딱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만 간단하게 좀 볼까 싶기도 하고, 그치? 곧 결정해서 알려줄게요. 여러분 책도 사야 되니까 뭘 하게 되든. 자, 거리가 10km인 마라톤 코스를 어떤 참가자가 4km까지는 8km로 달렸고 그 다음 1km 달리는데 그 전에 있던 것보다 10%씩 시간이 증가한대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시간이야. 시간? 거리? 뭐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쵸?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속을 알려줬어요. 시속이 얼마래? 8km. 시속 8km로 4km까지 달리면 얼마예요? 시속 8km로 4km 달리는데 몇 시간 걸려요? 시속 8km면 1시간에 8km 가는 거잖아. 그럼 4km밖에 안 갔으면 몇 시간 걸리겠어? 2분의 1시간이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4km부터는 1km 달리는 동안 그 전 1km 달리는 시간의 0.1배라고 다시 1, 그러니까 0.1만큼 증가, 즉 10%씩 증가한다고 했죠. 여기 달리는 시간 얼마야? 8분의 1이잖아. 그치?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4등분해서. 그러면 4부터 5까지는 얼마큼 달리는 거예요? 8분의 1에다가 1.1을 곱하는 거겠죠. 그럼 5부터 6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8분의 1 곱하기 1.1에다가 얼마를? 또 1.1을 곱하는 거죠. 이게 10% 증가는 10% 증가라는 말이 곱하기 1.1이잖아. 그치? 그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외우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고 시작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6부터 7까지면 어떻게 돼요? 8분의 1 곱하기 1.1을 3번 곱하는 거니까 1.1의 세제곱. 7부터 8까지는 8분의 1 곱하기 1.1의 4제곱. 8부터 9는 이거 다 써야 되니? 5제곱. 9부터 10까지는 8분의 1 곱하기 1.1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건 2분의 1에다가 8분의 1에 1.1부터 1.1에 6제곱까지 더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등차수열의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쵸?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써요? 저거 왼쪽 아래에 써 있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자, 1.1의 6제곱 우리가 계산을 못해. 그래서 알려줬죠. 얼마라고? 1.8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0.1분의 1.1 곱하기 0.8이 돼서 약분되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1. 그럼 이게 얼마냐? 2분의 2분의로 되니? 10분의 11이랑 5를 해서 16이 됩니다. 자, 10분의 16시간 몇 시간 몇 분이에요? 60분을 10등분 했으니까 6분이고요. 그쵸? 6 곱하기 16이죠. 6 곱하기 16분 96분 1시간 36분.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등비수열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기에 계산을 완료해주면 되겠다. 등차 수열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가 있던 것처럼 등비 수열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게 1022번입니다. 1022번. 근데 지수에서 빼기를 잘 못하죠. Sn은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Sn-1은 n 대신 n-1 넣은 거니까 2n제곱 마이너스 2. 둘이 뺍니다. Sn 빼기 Sn-1은 an이죠. 자, 얘에서 얘 빼면 얼마예요? 이거 두 개는 지워지지만 2n 플러스 1제곱에서 2n제곱 빼면 얼마죠?
어떻게 빼요? 우리 지수 파트에서 했죠. 어떻게 빼요? 2n 플러스 1제곱에서 2n제곱. 어떻게 빼? 응? 어떻게 빼죠? 친구들? 이 정도로 까먹었을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 야, 니네 이것까지 까먹으면 어떡하냐? 더하기는 기본적으로 꺼내는 겁니다. 뒤에가 똑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끼리 연산해주면 돼요. 2n제곱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AN은 2n제곱이에요. 그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A9 라는 건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아서 더해도 되는데 맞지? 많지 않아서 맞죠? 더해도 되잖아요? 그치? 근데 왜 그런지 좀 이야기 좀 해보면 지금 첫 항이 2고요. 공비가 4로 탈바꾸면 돼요. 그래서 4-1분의 첫 항 곱하기 4에 5제곱 마이너스 1 해주면 3분의 2 곱하기 1023이라서 제가 됩니다. 이야기한 적 있어요. 2의 12제곱 정도까지는 외우세요. 알았죠? 구구단 외우듯이 2의 12제곱 정도까지,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외워도 되긴 합니다. 2의 10제곱 정도까지, 3의 한 6제곱 정도까지, 4, 5, 6의 4제곱 정도까지는 외우세요. 그 정도는 외우세요. 알았죠? 이걸 또 4를 5번 곱하고 있지 말고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니까 1024야 라는 것 정도는 외우세요. 알았죠? 바로 안 썼다고 니네도 모르고 분배법칙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했어요. Sn 빼기 Sn-1은 AN이다. 그쵸?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준 거고요. 이게 지수법칙이 아니죠. 이게 일종의 지수꼴 형태의 그 더하기 빼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계산은 연습을 해봐야 된다까지 말을 할 수 있고요. 한 문제 설명하고 잠깐 쉴 시간이 애매하다. 그냥 자유롭게 화장실 갈 사람 가고 문제 풀 사람 문제 풀면서 그냥 마무리합시다. 자, 마지막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쵸? 아마 내 기억으로 로그함수 파트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로그함수 파트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원리합계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원리합계가 뭐야? What the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직 1학년이라서 경제에 대한 걸 모르지만 경제를 듣는 친구들은 간단한 건 알아들을 겁니다. 알아듣게 될 겁니다. 이자, 원금과 이자예요. 이자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받아요. 독립법이라는 것과 달리법이 있습니다. 알았죠?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문제를 풀어서 그래. 알았지? 달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주영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주영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주영이가 말해. 좀 인심 좀 크게 쓸까? 주영이는 돈이 별로 없잖아. 맞지? 지금 돈이 많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고등학생인데 근데 나한테 1000만 원 꺼주려면 위험부담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기로 했어. 10%. 주영이 말합니다. 선생님, 원금은 1년 뒤에 갚으신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자 10%씩 주세요. 주영이 생각은 이거였던 거야. 10%씩? 10%씩? 그걸 얼마지? 100만원씩. 그쵸? 한 달에 100만원씩 이제 갚아야 되니까 1년이면 난 1200만원을 더 갚아야 돼.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100만원씩.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은 총 2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쵸? 맞아요? 이게 달리예요. 이게 달리입니다. 아, 나 폰이 또 없네. 아,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 하는데. 잠깐만. 계산기! 배터리가 없네? 이거 꺼지면 안 되는데. 보자. 어디 보자. 패드는 계산기가 별로 안 좋죠? 좋아졌네?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달립입니다. 달립. 그럼 복리라는 건 뭐냐면 계산의 과정이 다른 거예요. 달리는 이자, 그러니까 원래 원금에다가 이자를 따로따로 따지는 게 달리법입니다. 그럼 복리는 뭐냐면 이자에 도 이자가 붙는 형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10%의 이자를 붙였다는 건 내가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뒤에 1100만 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얘까지는 똑같죠? 맞아요? 근데 두 달 뒤에 얘는 지금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얘는 1100만 원에다가 다시 1.1을 곱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자 100만 원에도 10%의 이자를 붙이죠. 10만 원 더 받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10만 원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서 얘는 2200만 원이 됐어요. 얘 얼마가 되냐면 지금 내가 계산해 봤는데 3138만 원 됩니다. 이해가요? 딱 1년 만에 900만 원 차이 나요. 거의 1000만 원이죠. 그쵸?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복리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이게 사채업자들이 돈 굴리는 방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채업자. 여러분들 아는 사채 뭐가 있죠? 막 영화 같은 데 있잖아. 어이 형씨 이자라도 갚으라고 하잖아. 그 이자가 얘야. 이자가 2100만 원이라고. 원금이 1000만 원인데. 이해가요? 그럼 이제 사채업자들 원래 어떤 짓을 하냐면 돈을 빌리잖아. 그치? 돈을 꿔줘. 다음 달이 되면 내가 돈이 생겨서 갚고 싶어. 근데 안 받아줘. 돈을 안 받아줘. 갚지 말라고 해. 난 다음 달 돼서 갚으세요. 이렇게. 돈 피해 다녀. 그럼 이자가 꽤 커지죠? 그제서야 받으러 와.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채업자는 돈 딱 한 번 빌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들 있잖아.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에 딱 한 번이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앞으로 사채한테서밖에 돈을 못 빌려요. 근데 사채업자들은 이런 짓을 해. 돈이 엄청 비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일반 은행의 이율은 높아도 8%예요. 근데 사채업자 20%까지 갑니다. 근데 그 20%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게 10%인데 20%라고 하잖아? 이게 딱 1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20%면 20%를 1년 받으면 9배 됩니다. 뭐 정확하면 8.9배 돼요. 1000만 원 빌렸는데 1.20% 이자가 20%다. 달리라면 물론 비싸져요. 20%니까 2,400만 원이 되겠지. 그치? 근데 복리면은 8.9배가 돼요. 즉 8,9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이게 복리예요. 무섭죠? 되게 무서워요.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돼. 망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긍정적인 건 없냐? 있지. 있어요. 뭐냐면 그게 흔히 말하는 적금입니다. 적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은 원래 적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채업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적금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야. 예금과 적금이라는 게 있죠.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뭐예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뭐죠? 용돈 받는 사람. 야, 용돈 아무도 안 받진 않잖아. 그치? 용돈 받죠. 용돈 어떻게 받아요? 현금으로 받는 사람. 있어요? 보통 카드로 받지 않나요? 카드로 얼마 넣어주시고, 그게 예금입니다. 돈을
넣었다 뺐다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부모님도 자유롭게 넣어주고 너희도 자유롭게 빼서 돈 쓰고, 그게 예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어떻게 벌어먹어? 은행이라는 곳이 장사를 하는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이자를 주잖아. 돈을 은행에 맡기면 돈을 줘. 왜 줘? 그래야지 돈을 맡길 테니까. 그치? 그럼 왜 돈을 줘? 그 은행에 무슨 꽁돈이 생겨서 돈을 주는 거야? 왜 줘? 우리가 흔히 예금이나 그러니까 돈을 맡기면 뭐 이율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줍니다. 지금 현재 금융 시세가 4%니까 4%라고 할게요. 100만 원 맡기면 4만 원 줘요. 다음 달에. 보통 다음 달 아니고요. 1년입니다. 1년 뒤에 4만 원 줘요. 100만 원 넣으면. 왜 줘? 은행에서 한 짓이 뭐라고? 이 100만 원을 다른 애한테 빌려줍니다. 그리고 걔한테 8%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4%로 은행은 돈을 버는 거야. 난 8%, 그러니까 내가 주영이한테 아까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돈을 얘한테 사실 빌려주고 얘한테 이자를 더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먹고 나머지 얘한테 주는 거지. 그게 기본적인 이자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금이라는 거는 돈을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은행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꿔줘야 되는데 얘한테 돈을 꿔주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돈 달래. 그럼 나는 줄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예금한테는 보통 이율이 1%대입니다. 이자를 안 줘요. 너 어차피 돈 맡기는 거 아니잖아. 잠깐 둔 거잖아. 그런 건 취급 안 해. 적금은 뭐냐?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 동안 돈 안 빼면 이자 이만큼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이 실제로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담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좀 비싸죠? 좀 뭐 있냐? 싼 데는 시립대 이런 데는 등록금이 싸요. 80만 원, 40만 원 하고요. 한 학기에. 옆에 있는 학교, 성균관대학교 멀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한 학기에 700만 원 정도 합니다. 알았죠? 등록금 차이가 심하죠? 이게 시립이냐, 뭐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등록금 차이는 되게 심해요. 흔히 말하는 여기 쪽에 신한대학교 있잖아, 맞지? 신한대학교 지나가다 본 적 있죠? 본 적 없나요? 망월사 쪽에 있나? 거기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한 학기에. 비싸죠? 뭐 과마다도 좀 다릅니다. 문과는 기본적으로 싸고요. 이과는 좀 비싸요. 좀 비쌉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 예담이가 사립을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금을 하시겠지? 근데 그 저금이 기본적으로 예금이 아니라고. 적금이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이제 4년 동안 만약에 4년 동안 한 학기에 내가 700이라 했잖아. 그치? 한 학기에 700이야? 그러면 1년에 얼마야? 1400이죠. 1년에 1400. 근데 생활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뭐 그냥 1500. 4년이면 6천만 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학비다. 생각을 합시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달라요. 6천만 원. 6천만 원이 필요해. 물론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낼 수도 있지만 그때를 위해서 저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표는 6천만 원.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매달 얼마씩 넣자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담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2년 남았잖아요. 그렇지? 24개월 동안 돈을 내는 겁니다. 자,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합시다. 100만 원 이번 달 넣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돈을 넣으러 가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이 100만 원의 이자가 붙어. 얼만큼? 4%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잘 붙었고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을 넣어요. 그쵸? 그리고 다음 3월이 됐어요. 3월이 되면 또 뭐예요? 이자가 쌓였나 봐야겠죠? 근데 복리에 의해서 얘한테도 이자가 붙고요. 얘한테도 이자가 붙고요. 얘한테는 그냥 내가 처음 낸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됩니다. 이 짓을 얼마 동안? 24월까지, 즉 2년 동안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도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그쵸? 100만 원 넣을 거야. 그러면은 1월에 넣었던 100만 원은 24월에 넣으러 갈 때는 얼마가 돼요? 1.04에 몇 제곱이 돼? 규칙 찾아야 돼요.
2월일 때 1제곱, 3월일 때 2제곱, 24월일 때 24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내가 각 1일에 넣었다면 여기서도 1일에 넣었겠지. 근데 돈은 보통 말에 찾습니다. 말. 그래서 24월 말이 되면 어떻게 하냐? 아까 1월 1일에서 2월 1일로 넘어갈 때 이자 한번 붙었죠? 맞아요? 그러면은 24월 1일에서 24월 말이 됐을 때 31일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요. 여기도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총 지금 2,400만 원을 저금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에 따르면 이거를 다 더한 게 최종적으로 저금한 금액이 되고 등비수열의 합에 따라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얘가 첫 항이죠. 곱하기 1.01에 24제곱 마이너스, 왜냐면 1.01이 20, 야 아무도 말 안 했어요. 1제곱인데. 이제 한 번 붙은 거죠. 1부터 24까지니까 24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냐? 1.04 곱하기 24제곱 하면 2.56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0.01분의 100 곱하기 1.01 아저씨 1.01에 24 이거 잘못했죠. 첫 항이니까 1제곱인데 그치? 이거 잘못했네. 2.56 1.56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약분하면 101이니까 야 이거 남산이 안 된다. 100 곱하기 101 곱하기 1.56 이렇게 크다고? 야 왜 이렇게 많냐? 1억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아. 잠깐만 1.04에 1.04에 24제곱 2.56 2.56에서 1 뺐으니까 1.56 100 곱하기 101 곱하기 1.56 그 생각보다 4%가 크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네, 모였어요 이만큼. 생각보다 많이 모였죠? 생각보다 많이 모였죠. 왜냐면 내가 처음 100만 원 넣은 게 이게 보니까 2.56배 돼 있어서 이게 200만 원이 돼 있네. 256만 원이 돼 있네요. 그렇게 24개 더하면은 이제 이 정도 되겠는데요. 100만 원이 24개 있으면 2,400만 원인데 맞죠? 200만 원이 24개 있어도 4,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상해.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봐. 뭘 잘못 계산했을까? (1.04) 24제곱 2.56 이게 맞네요. 계산 맞네요. 1억 5천이 쌓이는 겁니다. 이래서 적금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래서 적금하는 겁니다. 계산 맞네요. 되게 많이 차이 나죠?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이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가끔 TV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적금의 원리예요. 보통 이제 2년짜리 적금하시는 분들 많으시나? 잘 모르겠네. 않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퇴직연금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퇴직연금 하면서 이제 주식 같은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미국 주식 이런 거 있잖아. 너를 아는 애플이라는 게 보통 한 1년에 20% 상승한다고 합시다. 1년에 20%. 그러면은 한 달에 한 4%씩 상승하는 거죠. 그거를 만약 매달 애플에다 100만 원씩 2년 동안 모으면 요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적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복리 때문에 그래요. 복리 때문에. 알았죠?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적금이랑 예금의 차이.
그리고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시간 다 됐으니까 잡담이나 합시다. 이것도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시험 문제 나왔던 학교도 있는데 이 근처에서는 이걸 시험 문제로 냈던 학교는 없어요. 주제는 이겁니다. 카드. 카드가 뭐죠? 알지? 이렇게 부모님들 그으시잖아. 그치? 부모님들 그을 때 신용카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신용카드가 뭐야? 신용카드가 뭐야? 뭔지 아니? 신용카드? 알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긁고 다음 달에 주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다음 달에 주면 된대. 그게 무슨 개념인데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얘한테 물건을 주겠다는 거야. 무전 취직하겠다는 거지. 지금 정훈이가 돈이 수중이 없는데 밥 좀 주시오 해서 신용카드로 긁으면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뭘 믿고? 믿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에는 신용, 즉 이자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밥값 5,000원, 만원짜리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폰을 사고 싶어. 휴대폰. 아이폰이 신상이 나왔어. 나왔니? 갤럭시가 나왔나? 갤럭시가 신상이 나왔어요. 얼마래요? 100만 원이래. 100만 원을 한 번에 그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칙. 일시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시불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에 반면 뭐도 있어요? 일시불이 아닌 게 있잖아. 그치? 할부. 할부가 뭔데? 나눠내는 거래.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되게 이상한 거야. 얘 뭘 믿고 나눠내라 그래. 돈도 없는 애인데.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자를 붙여요. 어떻게 이자를 붙이냐?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를 사고 싶어. 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세 달 뒤에 112만 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달리라고 생각할게요. 맞죠? 세 달 뒤에 112만 원이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휴대폰은 지금 100만 원이지만 112만 원짜리야, 세 달 뒤에는. 그러니까 너는 이 금액을 갚아. 이게 할부 개념입니다. 할부 개념이 이거예요. 이 금액 얼마? 112만 원이 아니라 원래는 그러면 한 달에 33만 원 갚아야 되잖아. 33만 3천 원. 그치? 근데 12만 원 나누기 상한값 4만 원까지 37만 원씩 갚아라고 하는 게 할부예요. 이게 할부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할부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뭐해? 이 이유를 조금 싸게 해준 애들한테 사용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 무이자 할부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카드 써주십시오. 우리 카드 써주십시오. 라고 하고서는 우리 카드한테 돈 내달라고 무이자 할부를 진행합니다. 야, 근데 지금 얘를 믿을 게 없어서 할부를 진행하는 건데 무이자 할부면 누가 덤탱이를 써? 카드 회사는 덤탱이 안 쓰지. 파는 사람이 덤탱이를 쓰는 거지. 원래는 100만 원짜리를 지금 못 파니까 지금 팔면서 112만 원에 받고 있던 건데 12만 원을 못 받는 거잖아. 가게 주인은. 그쵸? 무이자 할부라는 저 멘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게 주인이 애초에 112만 원으로 팝니다. 그게 현대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카드랑 관련돼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카드사는 돈 벌려고 무이자 할부를 진행해요. 그래야지 고객이 유치가 되니까. 그래서 고객은 돈을 쓰죠. 근데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면 카드사에 수수료도 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할부 금액도 안 준대. 무이자 할부로. 그럼 어떻게 해? 가격을 미리 올려봤습니다. 카드를 내는 걸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금을 내는 사람은 손해예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다들 카드만 쓰면 어때? 안 되겠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현금 영수증을 현금으로 낸 사람은 그거를 세금의 절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현금도 써주세요. 카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현금 내는 사람이 너무 손해봐서 아무도 현금을 안 쓸 테니 현금 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역화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 그럼 이런 걸 누가 시행해? 정치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랑 경제가 기본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맨날 정치 얘기하면 막 경제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면 정치 얘기하는 게 걔네들끼리 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몰랐는데 그냥 조금씩 눈여겨봐요. 아, 저런 거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결국은 돈놀이입니다. 결국은 돈놀이인데 돈 벌려고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게 그냥 무작정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경제 원리를 조금씩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한 문제 풀고 끝낼게요. 대표 문제만 풀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1026번을 한번 해보시고요. 연 이율이 4%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할 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돈을 저금해요. 이유는 말했죠? 돈 많이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주는 것도 이해가 가죠? 예금이 아니니라. 그래서 적금을 하다가 도중에 해지하잖아. 그럼 이자 안 줍니다. 아예 안 줘요. 아예 안 줍니다. 그냥 예금 정도로 줘요. 님 계약을 파기하였음 이렇게 해서 이자 안 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직 적금할 일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그러니까 저금을 할 거면 저금통에 넣는 것보다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게 좋고요. 적금 통장과 비슷하게 약간 위험 부담이 있지만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일찌감치 시작하는 것도 괜찮죠. 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왜냐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서 과외랑 학원 알바하는 애가 있는데 교대를 들어가서 이제 뭐 과외 같은 걸 했던 애야. 그래서 너 돈 벌어서 어디다 써먹어? 했더니 뭐 과외도 2개 하고 학원 알바도 해서 돈을 몇 백씩 벌더라고요. 야, 너 어디다 써먹어? 했더니 주식 투자를 한대. 그래서 일찌감치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다음 달이 됐을 때 내가 돈을 딱 이번 달도 저금을 해볼까 하고 딱 저금을 하러 갔는데 이미 뭐가 돈이 늘어있는 거야. 얼만큼 늘어있어? 4%만큼 늘어있다. 4% 증가했다는 건 곱하기 1.04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잘 늘어있구만. 100만 원 넣어요. 오케이? 3월 초에도 100만 원을 또 넣으러 갔어요. 그때 어떻게 돼? 이자가 한 번 붙어 있고요. 이자가 2번 붙어 있다는 거죠. 얘도 이자가 붙어 있어요. 몇 번? 3번. 2번. 1번. 그리고 마지막 5년 차에 돈을 마지막으로 넣으라고 했죠. 100만 원. 100 곱하기 1.04. 100 곱하기 1.04의 제곱. 100 곱하기 1.04의 세제곱. 100 곱하기 1.04의 4제곱이 됐습니다. 돈 잘 들어갔군. 근데 내가 돈을 찾는 건 언제래요? 5년째, 그러니까 문제에서 매년 초에 넣는다고 말을 했고, 두 번째 줄 보면은 5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5년 말에는 어떻게 된다고? 치사하게, 고객님 하루 남으셨습니다. 무슨 이자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 줘. 얘도 이자가 붙고요. 얘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고, 내가 원하는 원리합계는 얘네를 다 더한, 원금과 이자를 싹 다 더한 얘네가 원리합계이며, 그것은 식으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1.04죠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1.04의 5제곱 여러분들이 계산 못할까봐 문제에서 1.2라고 알려줬으면 0.04분의 100 곱하기 1.04 곱하기 0.2가 됩니다. 분이 5가 되고요. 5.2랑 100을 곱한 거는 5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이득 받죠.